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9월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전망들 미리 보는 시간이죠. 오늘 시황 해설은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 초반에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을 쫙 전망해 주시고 전략 세우시는데요.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인텔 관련한 이야기도 주말에 많았습니다만 HBM 시장에서의 이상징후, 8월에 공포가 재현되는가 9월도 무시무시한데요, 제목이? 우리 기대감이 높은데,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사님이 이렇게 막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내용을 보고 이렇게 중요한 걸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일단, 미국 증시 보면 엔비디아의 변동성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P는 고점을 거의 회복했고요. 고점 대비 99%까지 회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다우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강세를 보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미국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잭슨홀에서 이제 확인을 했듯이 금리 인하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PC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리 인하 과정 자체는 확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거는 경기 경로가 좀 심각하게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보게 되면 미국 GDP 예상치가 오히려 전 분기보다 더 개선되면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 개인 소비 같은 되게 중요 지표들이 굉장히 지난달보다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되게 걱정할 만큼 침체로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가 안정 기조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확정적인 상태에서 경기 경로가 심각하게 훼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환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에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상승세가 아주 강한 듯합니다. 다만 이게 이전 올해 상반기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미세한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AI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미국의 일반 제조업, 경기 민감주가 동반돼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두 개를 그냥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은 미국의 S&P 500이고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내내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을 했었으면 됐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고점에 육박한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고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제대로 된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조금 보여지는 내부적인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환경 자체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 상태, 근데 매크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주도주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골고루 상승이 나오면서 증시가 아주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M7이었는데 지금은 M493입니다. M7이 아닌 기업들이 더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면서 최고치 흐름들을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물론 급락 이후에 회복은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좀 더디고 좀 지지부진한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좀 아주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주도주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엔비디아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결국은 대세가 중요하냐 아니냐는 엔비디아의 장기 추세가 유지되느냐 아니냐인데 그럼 이 장기 추세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추세가 시작일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AI 랠리가 시작됐던 시점이 작년 6월 달에 엔비디아가 전에 없던 호실적을 AI 때문에 발표하면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 시점부터의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실적 이후에 최근에 좀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예. 그래도 기본적인 장기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기간으로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앞서 지금 체크로 음영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똑같이 상승을 했던 비슷하게 시점입니다. 스타트했네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글로벌 반도체, AI 반도체와 함께 같이 움직여 왔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확실히 엔비디아하고는 다르게 회복을 하다가 다시 반락하면서 이 그래프의 이름을 가리고 누군가 저에게 이 주식의 대세 추세가 어떻게 된 것 네, 같냐, 살아있냐, 훼손됐냐 하면 예, 물어본다고 하면 부러진 것 같다, 네. 훼손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도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글로벌 AI 반도체를 따라가는 주도주가 존재했었었는데 이것들이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 지난 2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 요인, 부진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후의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조금 걱정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 변동성은 있었지만 엔비디아는 추세 훼손을 하지 않았는데 하이닉스는 추세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그 간극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HBM을 우리가 수혜받았다는 거잖아요. HBM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아직 뭐 펀더멘탈하게 예.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글로벌 주가 흐름에서는 조금 약간의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제가 그래프를 오늘 좀 그래프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 게 뭐냐면 왼편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기업,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간부터의 디스코의 주가 흐름입니다. 네. 오른편이 다 아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주가가 열심히 정말 잘 상승해 왔던 기업들인데요.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앞서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유사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모두 다가 HBM 관련한 주식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정확하게 HBM이 왜 주도주군에서 이탈하고 있지? 이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HBM 관련한 주식들이 비단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체 AI 반도체 흐름의 대세 상승 기조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뭐 레거시 반도체의 재구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부진은 글로벌 HBM 관련주들의 부진과 일맥상통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장 추세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급락을 한 이후에 모두 다 같이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나 미국의 다른 반도체나 대만의 TSMC나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의 등락만 보였는데 HBM 관련 주식들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오히려 또 다시 V자로 빠르게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대상승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어떤 강한 반전을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반전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글로벌 주도주에서 한 축을 담당하던 주식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는 주도주가 상실되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속상한 부분입니다만 네. 상실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주도주가 보통 상실되게 되면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좀 난잡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점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M7 기술주가 흔들리면 국내 반도체에 주는 영향을 받는 거고요.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고민이 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아닌 시장은 새로운 주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쉽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주도주를 한번 상실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도 좀 상대적 약세였는데 조금 더 상대적 약세가 더 나타날 것까지는 감안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MTN 나와서 처음 방송할 때부터 계속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이 사실 경기 충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M7에 가려서 AI에 가려서 사실상 경기가 엄청 부진했던 미국의 일반 제조업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제조업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개선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HBM은 떨어져 내려가고 있지만 뭐 레가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까지도 그리고 CDMO라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프랍 트레이더였으니까 이런 국면이라면 프랍 트레이더였다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롱 포지션을 잡고 네. 하이닉스를 숏 포지션을 잡는 그래서 시장 위험은 제어한 상태에서 그래서? 레거시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포지션 전략을 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기대 요인이고 금리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반 제조업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대를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물고 가는 흐름은 조금 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뭐 종목 조선도 있었고 음식료도 있었고 방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리고 그때 오를 때만 해도 다 각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움직일 듯 하다가 그 강세가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되게 지저분하게 예. 움직이니까 기대 수익은 좀 많이 낮추고 조금 주도주가 사라진다는 쪽에 오히려 더 관점을 맞추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우리나라 시장만큼은 글로벌 시장은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전통 반도체 레거시 네. 쪽이고 예. 반도체가 아닌 섹터 가운데서는 뭐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수출이 좋아질 네.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좀 2차 전지 좀 반전 시도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것도 매크로 탑다운의 관점에서 보면 떼어낼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미국 수출 주식들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다만 그 비중을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상반기 동안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생각해 왔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차라리 이참에 조금 더 해외 주식에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도 저는 제가 사실 바이오 주식을 잘 모릅니다. 예. 그 바이오의 업황 자체는 잘 모르는데 네. 수출 CDMO라는 그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은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대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추세를 길게 끌고 가시면서 이 종목들의 매력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가격 논리로 좀 짧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들 전략들을 세웠고요. 오늘은 이제 9월 또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9월에 그런 타이밍, 시기적인 전략, 타이밍이 아니라 이렇게 타임 호라이즌에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셋째 주에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거래가 좀 줄고 그 기간 동안 또 미국도 FMC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이 시기별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일단 뭐 추석 직전에 우리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생각은 제 큰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주도주를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도주를 상실하는 상황에서 보통 나타나는 시장은 근데 시장 위험 자체는 커 보이지 않거든요.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럴 때 보통 나타나는 시장은 흐름은 종목별로 되게
이렇게 두더지 잡기 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랐다 빠지고 이렇게 올랐다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추석 연휴 전에 우리나라 시장만 하신다고 하면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 하시다가 포지션 빼시고 추석 연휴 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FOMC 있고 미국은 있으니까 조금 그쪽은 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주간 시장 전망 전략 세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